대구시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짓는다며 17억 원을 들여 건물을 구입했지만 진짜 땅 주인이 팔 의사가 없어 무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복지 예산이 증가하는 가운데 영유아 보육법 처리마저 연기되면서 지자체마다 복지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에너지 사용 제한 기준을 위반한 업체들에게 사상 처음으로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업체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금 횡령이 드러났던 영주 선비문화수련원이 불법 가건물에서 술 장사까지 했지만 운영을 맡긴 영주시는 감독의 손을 놓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구시가 51억 원을 들여 유아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건물을 매입해서 이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실제 땅 주인이 땅을 팔 의사가 없어 국비를 반납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대구시가 지난해 17억 5천만 원에 사들인 서구에 있는 3층짜리 건물입니다. 대구시는 국비 10억 원 등 모두 51억 원을 투입해 이 건물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만들 계획이지만 암초를 만났습니다. 건물주와 땅 주인이 달라 건물을 매입할 때 땅 주인의 승낙을 받아야 하는데도 땅 주인인 에라곤의 승낙을 받지 않아 계약이 무효가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땅 주인인 에라곤과 건물 소유자인 경북노회의 계약서에는 에라곤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건물을 팔 수 없고 이를 어길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명시해놨습니다. 토지가 소유주도 모르는 상황에서 매각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건물이 매각을 해놓고는 그 다음에 와서는 행정기관이 땅을 팔아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에라곤에다가. 그런데도 대구시는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거는 저희들 자기들 내부적인 상황입니다. 저희들은 이제 사업은 어떻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건물을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이 땅을 사가지고 이걸 사업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대구시는 19억 5천만 원을 들여 에라곤의 땅을 사들이겠다는 입장이지만 정작 당사자는 땅을 팔 의사가 없습니다. 땅 팔 마음이 없습니다. 솔직히 이사장님, 이사장님도 무슨 그런 생각이고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대로 된 법률 검토도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바람에 사업이 무산되고 대구시가 지원받은 국비 10억 원도 반납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정부가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다음 달부터 전기를 많이 쓰는 사업장도 단속을 합니다. 이를 앞두고 기준치보다 전기를 많이 쓴 업체들에게 사상 처음으로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의 한 제조업체는 지난 1월 7일부터 2월 22일 사이 피크 시간에 29차례에 걸쳐 제한량보다 전기를 더 썼다가 최근 과태료 1,30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구미의 한 업체는 같은 기간 단 하루만 제외하고 제한량보다 전기를 더 사용했고 여기에 대해 과태료 1,60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이렇게 지난 겨울 의무 감축량을 넘긴 업체는 전국적으로 380여 곳.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도 대상 업체의 4분의 1가량인 130여 곳이 적발돼 5억 원에 가까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전기를 더 사용해서 과태료를 내게 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음 달 5일부터 공항이나 의료기관 등 일부 건물을 제외하고는 또다시 전기 의무 감축이 시작됩니다. 올 8월 달 둘째 주 같은 경우에는 공급 능력은 7,700만 킬로와트인데 비해서 우리 수요는 7,900만까지 그래서 한 200만 정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제 많이 나섰다는 얘기죠. 이번에는 대상 업체와 기관이 겨울에 비해 절반 정도 줄었지만 규제 시간과 감축해야 하는 양은 늘었습니다. 업체들은 업종에 따라 기계를 끌 수 없는 상황도 있고 작업 시간을 조정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낮에 일을 못하고 밤에 할 경우에 야간 시간 같은 걸 어차피 그런 거는 정부에서 피크 타임에 쓰지 말라고 해갖고 그래 하니까. 사상 유례 없는 전력난에 사상 초유의 과태료 부과. 단속이나 규제보다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대구의 주호영 의원과 조원진 의원, 김희국 의원과 류성걸 의원, 김상훈 의원과 이종진 의원 등 6명과 경북의 이철우 강석호 의원 등 대구 경북 지역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남북권 신공항 건설 추진단을 구성해 활동에 들어갑니다. 추진단은 정부 부처를 상대로 신공항 건설에 관한 핵심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부산과의 입지 경쟁에 맞대응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고 정부를 상대로 신공항 건설의 당위성을 압박할 계획입니다. 대구시는 어제 채집한 모기에서 올 들어 처음으로 일본 뇌염 매개 모기인 작은 빨간집 모기가 발견됐다며 이는 지난해보다 열흘 정도 빠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예방접종 대상인 생후 12개월에서 12살 미만의 어린이는 예방접종을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 4일 부산에서 일본 뇌염 매개 모기가 전체 모기 밀도의 64.4%를 차지해 전국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복지 분야 예산이 증가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 처리가 또다시 연기되면서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박재형 기자입니다. 대통령 선거와 맞물려 추진된 무상보육은 예산 확보 대책 없이 급하게 추진돼 자치단체마다 재원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완전히 다 100%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제 어떤 방법이라도 우리 국비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요. 열악한 재정 상황에서 마른 수건 쥐어짜듯 갖가지 방법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절감은 이제 절감 운동을 평해가지고 연말에 이제 예산 집행 잔액을 최대한을 많이 남구는 걸 전제 조건으로 그러니까 이제 우선 작업을 편성을 했습니다. 제가 편성을 안 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이 때문에 국비 비율을 높이고 지방비 비율은 낮추자는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7개월 넘게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국비 보조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올해 11월부터는 보육료 지원이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11월 정도 만약에 국비가 지원 안 된다면은 연말에 주경을 편성해가지고 지원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정부의 부동산 취득세율 인하 방침에 따라 세수 감소까지 우려되고 있고 복지 예산의 지방비 비율 확대 추세 등으로 지자체의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이 언제 처리될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가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정부의 재정난을 더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경주에는 마치 레이싱 도로처럼 차들이 속도를 낼 수 있는 위험한 구간이 있습니다. 경찰이 3년 전 모형 단속 카메라를 모두 떼버렸기 때문인데 대형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차량 한 대가 무서운 속도로 지나갑니다. 추월은 기본, 차와 차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빠져나갑니다. 육중한 화물차들도 속도 경쟁을 벌입니다. 이곳은 포항 철강산업단지와 건천공단 등을 잇는 20번 국도. 차량이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따라가 봤습니다. 100km 넘는 속도로 달리는 취재 차량을 무서운 속도로 추월해 갑니다. 차들이 아마 속도를 많이 내는 편도 있는 그런 차들이 있다 보니 종종 위험하는 거는 가끔 느낄 때도 카메라가 없으니까 승용차들이 과속을 엄청나게 합니다. 엄청나게 하면서 갑자기 화물차 앞으로 뛰어 들어오니까 위험을 상당히 많이 느낍니다. 특히 북경주 IC부터 건천 IC까지 22km 구간은 단속 카메라가 단 한 대도 없습니다. 자동차 동호회에서는 카메라가 없어 달리기에 이만큼 좋은 도로는 없다며 차 성능 테스트하기 좋은 도로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가짜 단속 카메라를 제거한 뒤 속도 주의판을 설치했지만 차량들의 과속은 여전했습니다. 경찰도 단속 카메라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예산이 없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작년 사고를 분석해 보니까 그 구간에 사고 건수가 적어서 카메라가 제한된 숫자에 의해서 배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속도 경쟁이 벌어지는 위험한 도로. 대형 사고 위험이 큰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주장을 기술한 방위백서를 발표하자 김관용 경북지사는 오늘 성명을 내고 일본의 영토 도발은 침략주의 부활을 노리는 시대착오적 망동이라고 강력히 비난하고 영토 도발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경상북도 의회와 경북교육청도 독도에 대한 일본의 도발적 야욕을 규탄하고 독도 수호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찾아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주 선비문화수련원의 운영을 두고 잡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각종 비리로 무리를 빚은 성균관이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영주시가 너무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이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주시는 지난 2008년 성균관에 선비문화수련원 위탁을 무상으로 맡깁니다. 지난 2011년 3년 기간의 재위탁이 이뤄지면서 성균관은 올해로 6년째 영주 선비문화수련원 운영을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영주시와 성균관이 맺은 위수탁 운영 협약서, 수련원 시설 이용 방법, 사용료에 대해 사전 승인을 받고 운영을 해야 하지만 2차 위탁 때는 영주시도 성균관도 승인서를 주고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성균관이 영주시에 보고한 결산서, 단순 세입만 2011년 9억여 원, 지난해는 14억 원이 넘는 규모. 시로 들어오는 세수는 한 푼도 없고 수익은 전적으로 위탁 운영자인 성균관이 가지는데도 영주시는 조건에도 없는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음향 장비 수리 42만 원, 가로등 수리 90만 원, 한 해 수천만 원씩 시설 공사와 보수를 해줍니다. 작성한 이 협약서는 지금 현재 거의 취지 조각에 불과합니다. 여기 지켜야 될 내용들을 영주시와 성균관에서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수련원 공금 횡령이 불거져 성균관장이 구속되고 4명이 사법 처리 중에 있지만 지금껏 영주시의 조치는 없습니다. 성균관 관장이 구속됐다 해가지고 성균관이 업무가 안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MOA 할 때는 그만한 성균관이 가치가 있어 그랬는 거고. 영주시는 오히려 협약 기간이 끝나는 올 연말까지 성균관의 위탁 운영을 그대로 맡기겠다고 밝혀 운영자를 바꿀 생각이 없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대구시가 새 정부 국정 운영에 맞춘 새로운 조직인 창조과학산업국장 직무대리에 홍석준 의료산업과장을 임명하고 과학기술정책관에 이상현 의회 사무처 전문위원을 임명하는 등 5급 이상 146명의 승진과 전보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6급 이하 인사는 이달 중에 순차적으로 실시해 하반기 정기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한편 대구시는 이번 정기 인사에서 국립대구과학관 직원 채용 과정에서 자녀가 합격해 무리를 빚었던 대구 테크노파크 4급 공무원 K씨를 대구시의 프로젝트 부서로 복귀시켰지만 보직을 맡기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감사관실은 사실상의 대기 발령 조치라면서 대구시 감사와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시의회는 국립대구과학관의 직원 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대구시 부서장의 부하 직원이 면접관이 돼 부서장의 자녀를 합격시킨 공공기관이 과연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대구시와 수사기관의 철저한 감사와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또 결과에 따라 관련 비위자 전원에 대해 엄중하고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오늘 대구은행 본점에서 최수현 금감원장을 비롯한 금감원 직원과 대구은행 등 4개 은행이 참가한 가운데 국민 행복을 위한 서민 금융상담 행사를 열고 서민들이 금융거래를 하면서 겪는 문제점을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수현 금감원장은 공급자 위주인 서민 금융정책을 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고 서민과 취약계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오후 10시쯤 대구시 남구 이천동 도시철도 3호선 건들바위역 부근 공사장에서 철제 비계 파이프가 도로로 떨어져 아래를 지나던 차량 2대가 긁히거나 유리창이 깨지는 등 파손됐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대구시 건설관리본부는 비계 파이프 해체 도중에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연구원 주최로 열린 워크숍에서 김종철 대구 고용센터 소장은 최근 10년간 대구 지역 고용률이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는 것은 수출 및 제조업 중심의 성장과 대기업의 낙수 효과 부족에 기인하는 면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경북 연구원 곽종무 박사는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창조 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 기업과 기관, 대학이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시스템과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